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어제 우리 정부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됐는데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덩달아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렇게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오히려 제로 노출로 해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한 템포 쉬어간 이후에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다뤄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찾아오는 또 다른 저렴한 저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대응 전략 펼쳐나가고 헤쳐나가는지 오늘도 시황 분석 명쾌하게 해드리고 또 항상 제가 돈줄 종목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알차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요 아래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는 저희 교육반 입장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특별히 600명 돌파하게 되면은 저녁에 온라인 교육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입장하셔서 오늘 딱 600명 채우고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종목들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고 오늘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참여 방법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차트가 조금 어려운 모양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해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상승하면 그게 이상한 거다. 항상 시장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저항이 나오면은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 저항을 이렇게 돌파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N자형 파동 아닙니까? 명확하잖아요. 언제나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2600포인트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었죠. 대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600포인트 돌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눌림목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올해 이제 2월 끝나는 겁니다. 이제 2월 끝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3월부터 해서 이제 1분기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는 아직 4분의 1도 안 됐어요. 올해 6분의 1 정도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올해는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절호의 기회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청룡의 한국 증시는 불기둥 뿜을까가 아니라 불기둥 뿜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지수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올라갈지언정 올해
핵심 종목들은 불기둥이 시작되고 주도주들은 최소 3자리 수익률 만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자리 수익률을 벌써 달성한 종목들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면 화요일, 목요일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들 이미 100% 넘어간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거기다가 코스피는 2600을 이제 돌파했어요. 눌림목 구간이다. 너무 좋죠. 코스닥 890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지나가는 구간이고 어차피 코스피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코스닥만 이렇게 죽는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님이 먼저 하고 아우가 뒤따라가는 모양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수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코스피가 움직이면은 그에 해당되는 섹터들이 따라서 올라온다. 그리고 개별주 섹터들은 주도주가 쉴 때 순환매가 돈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교육해드렸는데 아직도 이걸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육방 오셔서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이 각인되게끔 거의 세뇌되게끔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은 중국 자금이 빠져나가서 뭐 일본으로 가느니 뭐 인도로 가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금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있다면 외국인들은 이 27조 원이 넘는, 좀 있으면 이제 28조 원이죠. 이 28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그럼 어디서 조달하는 겁니까, 외국인들은? 국내에 투자된 자금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미 거덜났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크진 않아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일부는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인도로 들어가는 거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일본은 미국, 뭐 유럽 등과 함께 선진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인도 등과 함께 이머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금이 빠진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큰 자금이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일부 소수 자금이 갈지언정 큰 자금이 이동하진 않습니다. 이머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도나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27조 원이라는 28조 원 가까운 이런 매수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나라를 아직도 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5월부터 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실망감 나온 거 뭐예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좀 무언가 해라라고 지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자율적으로 맡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한 거죠. 맞습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본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베노믹스가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아베노믹스는 2012년부터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일본 시장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얼마 한 거예요?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9년 동안 아베가 이 아베노믹스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환율이나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통해서 10년 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또 강압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가면 또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강압적인 필요도 있어요. 지금 너무 자율적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주주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너무 적어요. 너무 이제 비중이 적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한번 맡겨놓고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경고도 먼저 하는 거고 니들이 안 하면은 우리가 직접 강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먼저 특정 기업이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롤모델 삼으시오라고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금융주들이나 이런 쪽 다 제외하고라도 우리 작년에 영업이 제일 잘 나온 기업들 하면은 자동차 기업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 이미 주주 친화 정책 펼치고 있지요. 이런 쪽은 당연한 거고 금융주는 원래 고배당 주고 근데 배당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뭐 한국전력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가스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적극적으로 펼친다라고 하죠. 그동안 왜 못했어요? 한국전력이 적자 기업인데 뭘 나눠줍니까? 나눠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계속 적자를 메꾸기도 바쁜데 무슨 주주 친화 정책을 강하게 합니까? 탈원전 이후에 계속 적자가 심해졌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기세 안 올렸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탈원전 하는 만큼 일부는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나눠드릴 수 있는 주주 친화 정책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실망할 거 없다. 지금 오히려 아직 제대로 오르지 않았을 때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다. 코스피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890 구간에서 저항받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살짝 쉬어도 이거는 말 그대로 쉬는 구간이지 꺾여서 끝났다가 아니에요. 올해 내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조정은 나올 거예요. 눌림목도 나올 거고. 그런데 올해는 상승이 시작되는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3,000 갈까요? 2,900도 아직 못 가는데 2,900은 갈까요?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지나가는 구간이니까 목표를 그렇게 낮게 잡을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27조, 28조 되는 금액을 청산을 하려면은 3,000에서 청산하면 우리나라 2,000포인트도 깨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짧게 보셔야 되죠. 그런데 외국인 자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해가 아니라 2, 3년까지도 내다보고 투자하는 자금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이 정도 금액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27조 원, 28조 원 이 정도면은 적어도 3천 중반에서 4천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하시고 하반기에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면 빠르면 뭐 월이겠는데 7월에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시작 단계다라는 거 시장은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흘러간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요.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실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조금 늦긴 했지만 수훈법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서 국회에서 제가 일 안 한다고 1월 달에 계속 뭐라고 했죠. 자, 드디어 뒤늦게나마 일을 했습니다. 2월 초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산 쪽으로 폴란드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루머라고는 하지만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만 해도 여러분들 더 보셔도 되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수혜주들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뭐예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섹터 정리 계속 해드리는데 한마디로 정리될 수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시기예요. 투자. 누가?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각 기업에서 모아둔 유보금을 가지고 작년에는 뭐예요? 지키는 구간이었고 올해는 뭐예요? 투자해서 산업을 키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같이 받으면서 기업에서도 투자한다. 이건 글로벌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AI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라던가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잠깐 주춤하지만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건 맞죠.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주식 어떻게 수익 내나요? 라고 할 때 제가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차트 보세요, 뭐 기업 분석하세요가 아니죠. 돈의 흐름을 보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돈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어디에 이 돈이 투자되어서 흘러들어가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600명 딱 차는 순간 온라인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밖에 안 받습니다. 이 방송 끝나면은 문이 딱 닫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입장하셔서 오늘 이 돈의 흐름 다 알고 올해 큰 수익, 내후년까지 큰 수익 올릴 수 있는 이 구간 여러분들 이 수익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글로벌 흐름은 AI 시장으로 간다. AI 시장 중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 기업에 딱 보면 하나 떠오르는 기업 있으실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가 시총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벌써 시총 뭐 3위까지 가네, 뭐 우리나라 시총을 더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가 왜 주목을 받는가 따져보면은 간단하죠. AI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계속 이제 테마로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 전부터 말만 있었고 테마 형성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는 2016년 CES부터입니다. 지난달에 CES가 있었고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죠. 자, 매년 열리는 거예요. 1월에 CES, 2월에 MWC. 그런데 제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는 2월에 열리는데 이쪽은 크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 시장에 밀접하게 트렌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CES에서 나오는 테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CES의 뭐 연장선상, 확장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AI가 핵심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AI, 엔비디아의 이 HBM을 공급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공급률이 50%가 넘는다라고 하죠. 자, 삼성전자에서는 본인들이 50%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칩에 장착되는, 신규 칩에 장착되는 이제 HBM 이제 3 에디션 같은 경우도 이제 5세대, 6세대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하이닉스 거를 테스트해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죠. 물론 삼성전자 HBM도 엔비디아에서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핵심이 하이닉스가 좀 앞서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여러분들 바닥권부터 계속 보셔도 되는데 이 종목은 금리 인하기에는 절대 안 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절대 안 된다.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절대 안 된다. 왜? 시가총액 1, 2기업이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금리 인상기엔 수요 감소를 해서 본업인 디램 부분이 하락하게 된다. 재고가 쌓이고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적자만 안 나와도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운데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완화되거나 하는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시점을 저는 이제 작년 이제 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슬슬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 제일 좋은 건 9만 원 지켜주는 건데 밀려도 상관없다. 밀리면은 음봉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모아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8만 원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지되는지 잘 보고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아래로 내려오면 감사한 구간, 만약에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9만 원 흔들기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집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편안합니다. 하이닉스 이 무거운 종목,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삼성전자는 오른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지금 1분기, 이 4분기 실적 1분기에 발표된 다음에 지금 주춤해가지고 수렴 중인데 하이닉스는 지금도 고공행진 펼치면서 84%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6만 원을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만 원을 한 차례 돌파 시도한 다음에 지금 쓱 밀려 내려왔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금이 커서 대형주가 좋다 혹은 나는 묻어두고 몇 년 동안 안 보는 이런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형주가 좀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중을 크게 실어도 되죠. 시가총액 2위 기업. 비중을 크게 실어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6만 원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15만 원 구간 전후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이게 14만 5천 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마디마디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구간이 11만 5천 원 구간에서 한번 걸리는데 13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걸리는 구간하고 핵심 구간하고 다른데 13만 원이 가장 매물대가 강하다라고 설명을 꾸준히 해드렸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간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저항받고 그 다음에 돌파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즉 주도주로서의 핵심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반등이 한번 이 반등 구간을 끝나고 추가 상승 구간 나온 이후에 한 템포 쉬고 있다? 언제나 사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반도체는 지금 시장에서 미들맨이다. 괜히 주도주가 아니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주도주가 죽으면 그 시장은 끝난 거예요. 한 차례 꺾이는 시장인 거예요. 꺾여서 조정을 한번 받고 그래서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시장이 됩니다. 그 구간에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 급등주들만 순환이 나오게 되는 거고 주도주들은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 구간 나올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밀리면 더 사는 겁니다. 비중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종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미반도체. 꾸준히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는 가장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주가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강하고 그런데 변동성이 어디로 강해요? 위로 강해요. 그래서 싸게 매수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편안하게 보면 되고 나는 마디마디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해드리고 있죠. 언제부터? 2022년 6월부터. 이때부터 정부 정책이 시작됐어요. AI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이때부터 사실 이 전부터 계속 서로 거래를 하던 사이였고 더욱더 돈독해진 거죠.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하니까 옳다쿠니하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HBM용 장비를 개발해서 지금 슈퍼 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에 왜 공급 안 하는데 하이닉스만 공급하는데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 삼성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삼성에서도 한미반도체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봐도 글로벌 이 노광장비 쪽에서 ASML이 슈퍼 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HBM 분야에서 한미반도체가 슈퍼 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업계 재벌 순위에서도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를 받고 주가 상승을 이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개발 5년 동안 1조 200억 제가 너무 작다고 했어요. 뭐 1년에 2천억 정도인데 금액이 이게 한 기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에서도 뭐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쓸 게 많았을 수 있겠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좀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전문 인력 7,000명 이상 양성하는 건 좋아요. 자,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저희가 6만 원 구간에서도 교육해드렸죠. 여기가 중요한 마디라고 해서 저항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6만 원 돌파한 거 좋았는데 역시나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죠. 6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한번 잘라내고 쉬었다가 추후에 돌파할 때 다시 사면 된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렸어요. 어때요? 6만 원 돌파 좋았는데 실패한 다음에 계속 못 넘어가죠. 얼마나 못 넘어가요? 이게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반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거의. 반년 동안 갇혀 있던 가격이 6만 원이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방에서 항상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시고요. 그리고 6만 원 구간 돌파 후에 새로운 추세 구간 시작된다라고 최근에 다시 한번 교육해드렸죠. 언제? 2월 달에도 또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불기둥을 뽑으면서 지금까지 557.92%.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저희 교육대로 그냥 나는 묻어둘래요 하시는 분들이 이 수익이고 나는 여기서 교육해 주는 대로만 따라하겠어요. 6만 원 돌파 시도하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이탈하면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걸 따라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지금 700% 넘는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들고 가도 좋은 종목. 제가 트레이딩 할 때 이런 종목을 하시라고 했죠. 중장기로 이렇게 추세가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간중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트레이딩도 이런 종목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주 500% 넘어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500% 넘어가는 종목을 내 계좌에 담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꾸준히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많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도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쯤에서 그러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뭐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돈줄 종목입니다. 자동차주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뭔지 알겠다라고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2위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2위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2위인데 자꾸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해외로 나갔을 때는 이 기업이 2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세단형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실속형이 판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경차나 아니면 SUV나 RV 이런 쪽이 판매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차종들이 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2000년 후반부터 북미에 있는 상이란 상은 다 휩습니다, 이 기업이. 그리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놀라운 이런 실적을 보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주친화 정책으로 가장 먼저 발표한 거 뭐예요? 자, 5천억 자사주 매입하겠다. 화끈하죠? 5천억이나 매입하겠다. 그래서 2,500억은 바로 소각을 합니다. 절반은 바로 소각하고 절반은 상반기 목표치를 채운다라고 하면은, 실적 목표치를 채운다라고 하면은 3분기부터 해서 하반기에 나머지도 청산을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5천억을 매입한 다음에 이걸 그냥 소각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하세요, 기업 여러분, 기업가 여러분 했는데 가장 확실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배당만 조금 늘어나면은 너무나도 완벽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 기업 8만 원 아래에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 기업이 10만 원 아래에 있는 거는 다 싼 구간이고, 8만 원 아래 이거는 무혈입성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2배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게 7만 원대에 있다? 저는 15만 원 넘어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10만 원 아래에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한 수백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이 가격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한 구간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12만 원을 건드려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다시 11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11만 원 초반까지. 지금부터 해가지고 11만 원 초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 발표된 다음에 실망 매물 나온다? 실망 매물 어디 나왔는데? 이 기업은 나오지를 않아요. 왜? 이미 실망할 수가 없는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5천억 자사주를 매입해서 다 소각해버린다는데. 가장 좋은 정책을 이미 발표한 기업이에요. 이미 실천한 기업이고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이 이 정도까지 돈을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면 번 만큼 주주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주주분들의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미래 성장 가치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이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11만 원 초반 구간이죠. 지금부터 해서 10만 원까지 모아가면 좋은데 11만 원 아래를 안 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어제 오늘 이제 계속 저점 매수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11만 원 이 초반
부터 해가지고 벌써부터 모아가시면 되고, 그러면은 비중을 어디서 실느냐? 내려오면 실으면 되는데 안 내려올 경우 12만 원 회복할 때 실어도 돼요. 여기서 실은 다음에 15만 원만 돌파해도 여러분들 적지 않은 수익률, 16만 원만 가도 적지 않은 수익률일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상승 초입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비중 있게 담아 놓으면 편안하게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연말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 귀담아 들으셨다면 요 7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때 살 걸. 7만 원대에 살 걸. 8만 원 초반에 살 걸. 이때도 얘기해 줬는데 8만 원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때 살 걸 하시죠?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6개월만 지나면 그때 돈줄 선생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됐을 때 안 밀리고 수급 좋다고 했을 때 또 그때 살 걸, 이 얘기 또 하실 겁니다. 6개월 뒤에 이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와서 후회하고 계시죠? 6개월 뒤에 또 후회하십니다. 아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내 주식 인생 한번 바꾸고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크게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쇼츠 영상은 오늘 저녁 7시에 공개되고, 어디서 공개된다?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에서 공개된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카메라 켜가지고 어플에서 이용해서 하는 거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간단한 방법이 있죠. 휴대폰 꺼내신 다음에 받는 사람의 010 말고 샵 3989 입력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에다가 내용에다가 이재선 입력하시면은 저희 연구원들이 친절하게 입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입장하시고, 나는 또 친절하게 안내받고 싶다, 혹은 온라인 교육 같은 거 있을 때 좀 알려주면 좋겠다, 나도 꼭 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돈의 흐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는 이제 좀 큰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조금 작은 종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탄력적인 종목들도 봐야겠죠. 자,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올해 교육해드리고 나서 벌써 상한가만 2번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 또한 제가 처음 교육해드린 게 아니죠. 기존부터 여러분 꾸준하게 교육을 해드려 왔었어요. 바닥권부터 추세를 만드는 기업을 바닥권부터 트레이딩하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바닥권부터 트레이딩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바닥권부터 트레이딩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4만 원 유지해 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을 3만 5천 원 오면 너무 땡큐합니다. 방금 전에 자동차주 교육해드린 거랑 똑같죠. 수급이 좋으니까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만약에 3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늘이 도와주신 기회의 구간인 거예요. 3만 5천 원 안 내려올 것 같은 구간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 4만 원 구간만 해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계속 교육해드렸죠. 네. 계속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8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구간도 3만 5천 원 구간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까지도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잖아요. 1차 목표치 달성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다시 사도 되고요. 그냥 들고 있다가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에도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죠. 이 종목들 여러분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거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 날 올라갈 때 9만 원 넘어갈 텐데 9만 원을 넘어가면 10만 원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10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최근 단기 급등하는 영향도 있고 10만 원 구간은 단위가 좀 세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가면은 여러분들 좀 비중 축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98,200원 근처 가니까 매수세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윗꼬리 쪼르륵 달고 밀려버리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전날 상한가 들어왔던 날 나와서 미리 대응 전략 세워드린 대로 고점 매도 전략까지 명확했죠. 여러분들 교육방에 계셨다라고 하면은 당일날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98,000원 구간인데 매수세가 약해집니다.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방에 계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매도 타이밍이 어렵다? 왜 어려워요? 여러분 대응 전략이 수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날 화요일 날 알고 있었던 전략이고 수요일 날 보고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응 전략이 없기 때문에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겁니다. 매도는 굉장히 쉬워요. 기준만 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라고 교육해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쭈루룩 밀려서 10만 원 구간까지 오잖아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그래서 또 눌림목. 제가 볼 땐 지금도 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는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10만 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대응 전략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190% 가까운 200% 얼마 안 남겨놓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원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는 쉬게끔 놔두고 10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본다. 혹은 요거 8만 원 중반 이하부터 다시 한번 본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만 원이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종목 또한 지금 12만 원까지 갔는데 11만 2,500원 구간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추세가 깨지면 여러분들 매도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추세가 깨지면은 매도하세요. 이거는 나도 아직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해드린 가격 명확하죠.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원래 12만 5천 원까지 가야 되는데 12만 5천 원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존에도 여러분들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 못 간 다음에 밀려 내려왔죠. 이번에도 12만 5천 원 못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매매 패턴이라는 거는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이랑 어느 정도는 맞물린단 말이에요. 이 투자자들의 성향이 10만 원 돌파 시도를 기존에 했다라고 하면 12만 5천 원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못 가게 일부러 근처까지만 가서 터치 못하게 하고 밀려 내려오죠. 똑같습니다. 12만 5천 원도 터치까지 안 가고 12만 원 구간까지만 간 다음에 밀리는 거. 이게 이 종목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DNA가 있듯이 종목에도 DNA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테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주술 다들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3분기 앞두고 여러분 D램 가격이 바닥에서 이제 턴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후공정 쪽으로 검사 장비 쪽으로 벌써 공급 계약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공시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테스트 핸들러 테크잉 보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 6,500원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6,500원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합니다. 11,500원 저항 구간까지. 그런데 이 구간에서 약간 하이닉스처럼 움직이죠. 돌파한 것도 아니고 이탈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하이닉스 11만 5천 원, 13만 원 구간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항 구간에서. 하이닉스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 이거 돌파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구간부터 그냥 사시면 된다. 만약에 밀리면은 만 원 구간에서 한 번 더 2차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11,500원 이하에서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면 된다. 교육해드렸죠. 바닥에서 안 사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때 6,500원에 살 걸 할 필요 없다. 11,500원에라도 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게 잡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D램 기업과 협업을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 검사 장비까지도 등장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11,000원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벌써 2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2배가 된 거예요. 물론 6,500원을 사신 분들은 난리가 났죠. 제2의 한미반도체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정확하죠. 22,500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숫자로 교육해 드립니다. 추세 깨지면 이런 얘기 안 해요. 5일선 깨지면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이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 언제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까? 요거 저희가 다 봐드리고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니까 교육반에서 교육 내용대로만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거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고 올해도 다시 한번 교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닥권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무혈입성 구간도 알려드렸고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 구간, 제가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거 기다리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눌림목 종목 많이 말씀드립니다 라고 계속 교육해 드리고 있죠. 왜? 이 종목들이 조금은 더 빨라요. 바닥에서 기다리면은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눌림목 구간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살짝 흔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눌림목 구간 공략해드리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36,000원 돌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36,000원까지는 코앞에 200원 남겨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추세를 너무 예쁘게 만들면서 올라와가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단기적으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데 묵직한 종목으로 비중을 담아놨다라고 하면은 콘텐츠주 중에서 저는 이 종목이 SM 계열사 중에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팬덤 플랫폼. 과거에는 오프라인 공연으로 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온라인 쪽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SNS 같은 경우도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정기 결제를 하고 구독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이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죠.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BTS의 정국씨가 어느 날 몇억 명의 팔로워가 있는데 갑자기 없애버렸죠. 왜 없앴냐고 했더니 그냥 없앴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저는 제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활동하니까 위버스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스타들이 팬덤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미래 산업에 관련되어 있고 이게 메타버스까지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자,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국내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팬덤 플랫폼 쪽으로 해서 뭐 SM 쪽과 JYP 쪽 아티스트들이 다 들어와 있고 유니버스를 인수해가지고 뭐 아이브라든지 이 NC소프트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굉장히 소식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블랙핑크는 원래 위버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개인 계약은 따로 기획사를 세워서 활동을 하죠.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이 기업의 이 팬덤 플랫폼인 버블에 입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팬덤을 다 끌고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 지난주에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지금 눌림목 구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35,000원 눌리고 있는데 35,000원 돌파하면서부터 시작이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과거에 상장 초기 10만 원 구간까지 갔었어요. 99,000원까지. 자, 거기는 아니어도 저는 이 종목이 5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상 최소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앱클론입니다. 제가 이 종목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은 12,500원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구간입니다. 카티치로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2의 HLB라고 이제 불릴 정도인데 아직 멀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HLB는 이제 신약 허가를 3달도 안 남긴 기업이에요. 물론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고 이 기업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수년이 남았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2의 HB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12,500원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대신 여기서 조금 횡보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보자라고 말씀드려서 작년 연말 전에 11월 하순에 말씀을 드렸죠. 연말까지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해 드렸는데 너무나도 편하네요. 이 종목은 제가 꾸준하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대응 전략 항상 말씀드리는데 2,500원 단위 15,000원, 17,500원, 2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면 된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최소 50%는 기본이고 2배 이상 수익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연달아 급등을 하면서 뭐예요? 다음 저항 구간 얼마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연속 급등하니까 거래대금도 터지니까 일부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다. 중간 저항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17,500원 구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죠. 17,500원 구간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하면은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 케어랩스. 자, 원격 진료 관련주 봐야 된다. CES에서 작년에도 핵심이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나라로 치면 UH스케어, 원격 진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분야가 작년에도 CES에서는 핵심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핵심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주도주가 되려면은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낮아요.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인피니스트 헬스케어 이런 고전 종목들 다 시총이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뜨고 있는 뭐 케어랩스나 라이프 시멘틱스나 뭐 메디아나 이런 종목들도 시총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될 수 없다. 그런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섹터는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발전하면은 의료기기 섹터처럼, 의료기기 섹터는 이미 10위권 안에 종목들을 넣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로봇 관련주 10위권 안에 넣고 있죠. 코스닥에서. 이런 식으로 파이가 커질 수는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 파업까지 일어났습니다.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케어랩스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첫 번째 교육해드린 게 언제예요? 비트컴퓨터 교육해드리고 나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는데 후발주니까 비트컴퓨터 움직이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1월 30일 날 교육해드립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교육방에 올려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월 15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도 올랐네요. 상한가 들어갔네요. 케어랩스 안 움직였는데 이거 보셔야 됩니다라고 당일날 말씀드렸죠. 2월 15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25일 날 교육해드리고 1월 30일 날 교육해드리고 두 번 교육해드리고 다음 날 상한가, 그 다음 날 상한가 2연상 들어갔죠. 여러분들 교육 내용만 집중하셔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쏙쏙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상한가, 준상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준상한가에서 2연상으로 바뀌죠. 2연상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교육해드립니다. 이거 터무니없이 매매하면 안 된다.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거래 정지되고 단일가 매매 나온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경계감 가질 필요성이 있다. 자, 다음 날 2연상 가고 다음 날은 대응 전략 이렇게 해야 된다. 자, 7,500원 돌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7,000원은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제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단기 급등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눠서 미세먼지처럼 나눠가지고 슬라이스 치라고 했죠. 250원 단위로 보면 더 좋다라는 거. 항상 교육해드리죠. 어떻게 됩니까? 7,500원을 다음날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7,500원 대응하면 끝. 그리고 나서 음봉 나오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7,500원에서 정리. 그리고 시초가 이탈할 때도 정리. 그리고 뭐예요? 지금 쉬고 있어요. 오늘도 급락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싸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감사한 구간이고 5,500원 이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 전략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600명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특별 교육해드리겠습니다. 돈의 흐름 교육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600명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자, 오늘 저녁 돈의 흐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6G 관련주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저녁에 온라인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6G, 아직 5G도 망이 안 깔렸는데 뭔 6G입니까? 그냥 5G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핵심은 안테나부터 시작이다. 기지국부터 설치하고 시작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3,000원 이하에서 머뭇거리는 이 기술적 동향 너무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오늘 밤 온라인 강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오늘 밤 온라인 강의 모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